반갑습니다. 차트분석 차트씨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십 주말 영상부터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일봉 차트가 되겠고, 경계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위치한 이 중심선을 경계로 해서 위쪽 상단 부분이 되겠고, 기준봉과 아래쪽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사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중간 부분, 그 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1, 2, 3구역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장대 양봉에 상승 오더블럭이 발생을 했죠. 이번 주는 하락 오더블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쪽으로는 저항 부분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봉 차트, 주봉 차트, 240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경계선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계선을 보게 되면 5주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 5월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쪽으로 주봉 20주선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490부터 매물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오더블럭이 위치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등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매도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의 경계선 부분은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20주선에서는 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 흐름이 나타난다면 바닥 따지기 이후에 상승해서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계선을 이용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봉 상태에서 이러한 N자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구역선을 강하게 이탈할 것이고, 지지 이후에 추가 하락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짧은 기간 동안 강하게 폭락 흐름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으로 가져갈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고, 비중 또한 낮춰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충돌을 하면서 변동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면 중목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일본발 금리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은 시장에 지금 현재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립금리 1.0에서 2.5% 수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인 것이. 이 기사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돌아와서 일본발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가장 약한 고래인 코인이 먼저 하락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나스닥 또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문제를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원자재 부분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코인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나스닥까지 같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증시의 이러한 하락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코인이 급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까지 하락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한 것이고, 반도체 지수가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서 현재 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풀이장에서 상승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위쪽에서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역비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계선 최하단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지지 흐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경계선 최하단 부분 5월선이 위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골드도 저항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풀이장의 상승 흐름이 일어났지만 더 이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같이 딸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 시장으로 돌아서 현재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코인이 한 번씩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를 하죠. 그리고 원자재와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한 번 또 하락을 주도를 하면서 원자재와 코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주도하는 시장이 변경되면서 시장을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패턴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문제는 상당히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미증시에서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주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비트코인 하락으로 나스닥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코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에서도 위쪽에 있는 이 하얀 선을 넘기 힘들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하락 추세 이후에 박스 형태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하락 흐름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게 되면 5주선에서 음봉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 저점 부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물린 개미들이 아래쪽에서 물타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이쪽에서 매매를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 다지기 이후에 한번 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물타기를 한다든지 신규 매매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하시는 회원님 한 분도 풀이장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니까 추매를 하고 싶어 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추매를 하게 되면 저점을 이탈하는 흔들기가 나왔을 때 물타기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 나오는 것을 두고 보고 이때 물타기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일본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 형태를 보게 되면 저점이 있는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7만 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반등을 해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치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죠. 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 또한 현재 버티고 있는 이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이탈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이 하락이 선반영이 된다면 저가 매수세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정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하게 되면 저가 매수세를 보류를 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